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해외 체류 신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날 제정을 해서 2017년 12월 3일 시행했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당시 거주불명 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 주재원들이 그냥 그 주소를 놔둔 채 해외로 가버리면서 거주불명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 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으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자세하게 관련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체류에 관한 신고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좀 복잡합니다. 주민등록법 10조의 3 해외 체류에 관한 신고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주어가 거주자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란 말은 이제 사전에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러면 그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고 선택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주소지에서 이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가 관외일 수 있고 관내일 수 있고 현 주소지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 10조 3 1항 단서대로 관내 신고할 경우가 좀 복잡하고 관내 신고도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관내 신고는 이제 다른 관서에서 주소지 관서로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출국자, 그 다음에 세대주, 출국자의 수임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국자, 세대주, 수임자.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동일하면은 관내가 되는 것이고 신고할 주소지가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은 타 관할일 경우에는 관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 관리할 수 있다. 등록이란 말에 의미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구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률이고요. 다음부터 시행령에 따라서 하나씩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시행령 17조 1항 본인이 신고할 경우고 시행령 17조 2항은 위임 신고입니다. 법제 10조의 3 1항에 따른 해외 체류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10호의 3서식 해외 체류 신고서에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조의 3 2항에 따른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속할 세대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법 10조의 3 1항 본문에 따른 해외 체류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 10조의 3서식의 해외 체류 신고서를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요게 그 해외 체류하겠다는 서류인데요. 주로 비자 사본, 그다음에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2항은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 체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그 다음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여기까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요 1번은 위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위임할 필요 없고, 요 경우는 위임이 되는 겁니다. 요 속할 세대 세대주는 해외 체류자에게 확인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요 나머지는 해외 체류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건 가나다라는 똑같은데 마만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에게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영 17조의 3항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10호의 3서식에 해외 체류 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전입신고랑 같은 패턴입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재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이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해야 된다. 수임자가 아까 말했던 이제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 등록을 조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17조의 4, 제 10조의 3 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 A 관할에 출국 후 주소를 둘 곳이에요. 여기다 신고를 먼저 해외 체류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그 관서에서 B 관할로 현 주소지로 관하는 B 관할로 해외 체류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B 관할이 왜 그러냐면 현 주소지이고 주민등록표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B 관할에서 법무부로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이 사람이 출국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다시 B 관할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자료를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A 관할에서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출국 후 자료를 받게 되면 여기서 전입신고 처리를 해주면 해외 체류 신고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 5항, 6항, 7항에 있는 겁니다. 법 10조의 3, 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 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모의 성명을 기록한다. 법 10조의 3, 1항 단서가 뭐냐면요. 동사무소를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국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주소가 되는 사람이죠. 이 경우에는 A 관할, B 관할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주소지 관할에서 동사무소 주소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외체류 신고를 받아놓는 겁니다. 17조의 6항. 그래서 해외체류 신고로 기록된 사람의 명단을 매일 장관에게 알려야 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되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해외체류 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 출국한 사람을 다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해외체류 신고는 이게 답니다. 요거만 알아두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A 관할과 B 관할이 똑같으면 오히려 훨씬 간단하겠죠. 근데 이제 다를 경우에 여기다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우리 관할이 동사무소에서 이쪽 그 B 관할로 주소지 주민등록표 관리하는 관할로 자료를 보내주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이쪽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요 시스템으로 우리 주민전산 시스템이 구조화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출국 신고를 못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제휴공간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위임받아 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고한 날을 출국 처리합니다. 그래서 출국한 다음 날 신고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휴공간 확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부24로 신고를 하면 제휴공간 확인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체류 신고의 철회입니다. 해외 체류 신고자가 90일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는 했는데 출국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1항에 따라 해외 체류 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10호의 3서식 해외 체류 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주소지를 말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은 17 2항 3항에 따라 준용한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고요. 17조의 2, 3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외 체류 신고자가 해외 체류 신고 철회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 신고자의 주민등록부에 해외 체류 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 일자와 공무원 성명을 기록한다.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 신고서는 해외 체류 철회 신고랑 똑같아요. 그래서 철회 당시 거주지 관할의 신고. 왜냐하면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주민등록표가 있는 곳이 자기 거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표 관리 이런 말이 나오죠. 자, 17조의 4항에 따라 해외 체류 신고를 기록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같은 조 7항에 따른 해외 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 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우리가 전입신고하면 전출지에서 자료 보내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로 거주지에서 자료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관계역 성명을 입력한다. 전산 처리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17조 5항에 따라 해외 체류 신고를 기록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7항에 따라 해외 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 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 체류를 기록한다. 전산 처리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 일자는 출국일 다음 날로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017조의 4는 출국 후 속할 세대가 있는 경우, 017조 5는 동사무소를 주소로 하는 경우, 법 10조의 1항 단서, 읍면동사무소 주소. 아까도 말했지만 A 관할, 출국 후 주소로 둘 곳. 그 다음에 B 관할은 현 주소지 주민등록표 관리. 그 다음에 법무부는 우리가 주소지에서 자료를 주고 받으면 여기서 주민등록표에 기록을 하고 이쪽으로 또 보내면 이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해외 체류자의 변경 신고. 새로운 제도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자의 변경 신고.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해외 체류자가 해외 체류 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변경 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 신고한 주소가 있죠. 이렇게 해외 체류 신고한 주소가 있는데 새로운 주소지에다가 신고를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말이겠죠.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10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그러니까 요 해외 체류 신고한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요 해외 체류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 체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요거 요렇게 업무가 올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올 경우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우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해외 체류지 변경 신고,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외 체류자의 귀국 신고, 이게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자 귀국하여 법 10조의 3 1항 본문에 따라 해외 체류 신고를 하거나 10조의 3 1항 본문이 속할 세대에 속할 세대가 있는 경우 그 속할 세대를 신고한 거죠. 그 다음에 17조의 4 1항 전단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 신고한 주소, 그 속할 세대의 주소로 들어와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입 신고할 때 구분 15호의 3서식에 보면 재외국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해외 체류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체류자가 과거에 신고했던 그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15의 3서식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이러면은 귀국 신고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과거에 신고했던 주소, 10조의 3 1항 본문에 따른 해외 체류 신고, 17조의 4 1항 전단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요 주소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요 주소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에는 귀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좀 혼돈하시면 안 되고 요 신고서만 좀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행정상 관리 주소로 신고한 해외 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16조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건 해외 체류 신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주소로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입국 안 했는데 해외체를 신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예. 자, 귀국 신고서, 그 다음에 요 별지 15의 3서식 해외 체류자의 전입 신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의 3서식이 참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업무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최근 들어서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다소 좀 보완할 부분도 있고 전산상으로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민등록법 시행령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요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업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외이주 신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